10월 25일 키다리 아저씨께 농구부에 뽑혔어요. 왼쪽 어깨에 든 멍을 아저씨가 한번 보셔야 하는데 말이죠. 푸른색과 젓갈색이 뒤섞인 가운데 주황색 줄무늬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줄리아 펜들턴도 농구부에 들어오려 했지만 떨어졌어요. 만세! 제가 얼마나 성질이 못됐는지 아시겠죠? 대학 생활은 갈수록 나아지고 있어요. 아이들도 교수님도 수업도 교정도 식사도 모두 마음에 들어요. 일주일에 2번은 아이스크림도 맛볼 수 있어요. 이곳에서는 옥수수죽 같은 음식은 나오지 않는답니다. 아저씨는 한 달에 한 번만 편지를 받고 싶다고 하셨죠? 그런데 전 이렇게 며칠마다 편지를 써대고 있네요. 하지만 새로운 생활이 너무 재미나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않고는 못 참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은 아저씨뿐이잖아요. 그러니 자주 보내도 용서하세요. 곧 진정될 거예요. 혹시라도 제 편지가 지겨우면 언제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세요. 11월 중순까지는 편지를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수다쟁이 주디 에벗 올림. 11월 15일 키다리 아저씨께 오늘 배운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정각볼 절두체의 옆 넓이는 절두체의 밑변 길이의 합의 양쪽 사다리꼴의 높이를 곱한 값의 2분의 1과 같다. 거짓말 같겠지만 사실이에요. 증명할 수도 있어요. 제 옷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 없죠? 아름다운 새 옷을 6벌이나 샀어요. 누군가 작아서 못 입게 된 옷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고요. 고아의 삶에서 이 일이 얼마나 기념비적인 사건인지 아저씨는 모르시겠죠? 제게 그런 기쁨을 안겨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교육을 받는 것도 멋진 일이긴 하지만 새 옷 6벌의 주인이 되는 아찔한 경험에는 비할 바가 못 돼요. 옷은 방문위원이신 프리차드 양이 골라주셨어요. 리펫 원장님이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실크처럼 부드럽고 얇은 분홍빛 이브닝 드레스, 그리고 교회에 갈 때 입는 파란 드레스, 붉은 베일과 동양 장식이 달린 만찬용 드레스, 장밋빛 샬리천으로 만든 드레스, 외출용 회색 정장, 매일 학교 갈 때 입는 옷까지 모두 6벌이에요. 줄리아 루틀리지 펜들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제루샤 에버한테는 그야말로 환상이죠. 이제 아저씨는 제가 얼마나 경박하고 생각 없는 계집아이인지, 여자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게 얼마나 돈 낭비인지 생각하고 계실 테죠? 하지만 아저씨도 평생 체크무늬 깅업 옷만 입고 살았다면 제 기분을 이해하실 거예요. 게다가 전 고등학생이 되면서 그 옷보다 더 끔찍한 옷을 입어야 했다고요. 자서남에 든 옷 말이에요. 자서남에 든 허름한 옷을 입고 학교에 가는 심정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저씨는 모르실 거예요. 원래 옷주인 옆에 앉았다가 망신을 톡톡히 당한 적도 있어요. 그 애는 다른 아이들과 소곤거리고 낄낄대며 제 옷에 손가락질까지 해댔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입다 버린 옷을 입는 비참한 심정은 영혼을 갉아먹을 정도랍니다. 앞으로 평생 실크 스타킹을 신을 수 있다 해도 그 상처는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전쟁 속보, 현장 취재 소식. 11월 13일 목요일 새벽, 한니발 장군이 로마군 선발대를 무찌른 뒤 카르타고군을 이끌고 산악지대를 넘어 카실리니움 평야로 진격. 무장한 누비디아군이 퀸투스 파비우스 막시무스 보병대와 교전을 벌임. 2번의 전투와 소규모 전전 발생. 로마군은 막심한 피해를 입고 격퇴당함. 전선 특파원의 영광을 아는 주디 에벗. 추신, 어떤 답장도 기대해선 안 되고 아저씨를 귀찮게 하는 질문도 해선 안 된다는 거 잘 알아요. 하지만 아저씨, 이번 한 번만 대답해 주세요. 아저씨는 나이가 아주 많나요? 조금 많나요? 완전 대머리세요? 아니면 약간 대머리세요? 아저씨 모습을 떠올리는 건 기하학 정리만큼이나 애매모호해요. 키 큰 부자에다가 여자아이들을 싫어하면서도 꽤나 건방진 한 여자아이한테만은 더할 수 없이 너그러운 아저씨는 대체 어떻게 생기셨나요? 답장 요망. 12월 19일 키다리 아저씨께 제 질문에 한 번도 대답해 주지 않으셨지만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랍니다. 아저씨는 대머리세요?
아저씨 모습을 나름대로 그럴듯하게 그려나가다가도 머리 부분에만 이르면 꽉 막혀요. 머리색이 하얀지, 까만지, 희끗희끗한지, 아예 없는지 결정하기가 힘들어요. 눈이 무슨 색인지 궁금하세요? 눈동자는 회색이고 눈썹이 베란다 지붕처럼 툭툭 튀어나와 있어요. 입은 양끝이 조금 처진 일자 모양이에요. 아, 알았다. 아저씨는 성질이 괄괄한 늙은이로군요. 예배종이 울리네요. 전 이만 가봐야겠어요. 늦은 밤. 절대불변의 규칙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부턴 다음날 아침에 제출할 필기과제가 아무리 많더라도 밤에는 절대로 맹세코 공부하지 않을 작정이에요. 대신 책을 읽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저한텐 오랜 공백기가 있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제 머릿속 무지의 심연이 얼마나 깊은지 아저씨는 믿지 못하실 거예요. 전 요즘 그 깊이를 절감하고 있답니다. 제대로 된 가족과 가정 속에서 제대로 된 친구와 도서관이 있는 환경에서 자란 여자애라면 다 아는 것들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마더구스나 데이비드 코퍼필드, 아이반호, 신데렐라, 푸른 수염, 로빈슨 크루소, 제인 에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읽어본 적도 없고 루디아드 키플링의 시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헨리 8세가 한 번 이상 결혼한 거며 셜리가 시인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였다는 것과 에덴 동산이 아름다운 신화일 뿐이라는 사실도 몰랐어요. R.L.S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의 약자라는 것도 조지 엘리엇이 여자라는 사실도 몰랐고요. 모나리자라는 그림도 본 적이 없었고 셜록 홈즈에 대해서도 전혀 못 들어봤어요. 이제는 이런 것들을 모두 알고 다른 사실들도 많이 알게 됐지만 아직 제가 따라잡아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짐작이 되시죠? 뭐 그래도 재미있어요. 온종일 저녁이 되길 기다리다가 방문 앞에 공부 중이라고 써붙인 후 빨간 목욕 가운으로 갈아입고 털 슬리퍼를 신은 다음에 소파에 쿠션을 몽땅 받쳐놓고는 등을 기대고 앉아요. 그리고 청동 전등을 켜두고는 읽고 또 읽는 거죠. 한 권 가지고는 안 돼요. 전 한 번에 4권씩 읽는답니다. 지금은 테니슨의 시와 허영의 시장, 키플링의 소박한 이야기, 그리고 웃지 마세요. 작은 아씨들을 읽고 있어요. 알고 보니 학교에서 작은 아씨들을 읽지 않은 아이는 저뿐이더군요.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하진 않았어요. 그냥 말없이 서점에 가서 지난달 받은 용돈 중 1달러 12센트를 주고 그 책을 샀지요. 이제는 누가 라임 저림에 대해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다고요. 10시 종이 울립니다. 이번 편지는 자꾸 짧게 끊기네요. 토요일 아뢰입니다. 기하학 분야에서 새로운 탐험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는 이전 학습과제인 평행 6년체를 마치고 절두 각기동으로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거칠고 힘든 오르막이 예상됩니다. 일요일 크리스마스 방학이 다음 주라 다들 가방 싸기에 바빠요. 복도가 어찌나 어수선한지 다니기도 힘들 정도예요. 다들 들떠서 공부는 아예 뒷전이랍니다. 전 멋진 방학을 보낼 거예요. 텍사스에 사는 신입생 하나가 집에 안 간다고 해서 둘이서 멀리 산책도 다녀오고 얼음이 얼면 스케이트도 배우기로 했어요. 게다가 읽어야 될 책도 도서관에 가득 있으니 방학 동안 지치도록 읽으려고요. 이만 줄일게요. 아저씨도 저만큼 행복하시길 빌어요. 주디 올림. 추신. 제 질문에 대답하는 것 잊지 마세요. 편지 쓰는 게 귀찮으시면 비서에게 전보를 치라고 하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요. 스미스 씨는 완전 대머리이다. 혹은 스미스 씨는 대머리가 아니다. 혹은 스미스 씨는 백발이다. 전보요금 25센트는 제 용돈에서 제하셔도 좋아요. 그럼 1월까지 안녕히 계세요. 즐거운 성탄 보내시기를.